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25편.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내면의 정신 세계를 수행해 들어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나름대로 알게 된 아르마리를 대단한 그 무엇인 양 착각하고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 우매하고 눈먼 군중들을 현혹시켜 수많은 종파와 사이비 수행 문화들을 만들어내면서 유혹하여 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인 돈과 명예를 만들어내기에 급급하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둘 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하겠다. 꼭 깨이오는 꼭 깨달으시오라고 절규하는 소리 같다. 끝으로 이 나무꾼은 죽어서 수탉이 되어 매일 지붕 위에 올라가 울면서 소리 높여 외치기를 꼭 깨이오 하며 우는 소리가 마치 꼭 깨달으시오라고 절규하는 소리로 들리는 듯하다. 이번 생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 꼭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광명이 또 어디 있겠는가. 부생아신하시고 이 부생아신하시고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모육아신이로다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이 글을 교실에서 읽고 있던 어린 초등학생들에게서 일어난 다음과 같은 옛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옛글을 읽으면서 속으로 아버님 날 낳으시고라고 초장에서 틀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나를 낳는단 말인가. 어머니가 10달 동안 배가 불러 있다가 어머니 혼자서 동생들을 낳는 모습을 봐온 나는 그때 어머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라고 써야 되는 걸 선생님께서 실수하여 잘못 쓴 모양이라고 짐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생이 자리에 앉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하고 불렀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슨 일이냐고 하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생님, 저기 아버님 날 낳으시고는 선생님이 틀리게 쓴 것 같습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가 맞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자리에 앉으면서 남자가 어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갑자기 약간 어수선해진 교실 분위기를 추스르려고 선생님께서 교탁을 몇 번 탁탁 치시고는 억지로 생기침을 몇 번 하시고는 갑자기 저기 아버님 날 낳으시고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하고는 교실 안을 훑어보셨다. 그런데 손을 든 애들은 교실 안에 있는 60명 중에 너댓 명을 넘지 않았다. 그럼 이번에는 아버님 날 낳으시고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 한 10명 정도가 손을 들었는데 이번에는 반 이상이 여학생들이었다.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번에는 집에 소 키우는 사람 손들어봐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3분의 2인 약 40명 정도의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이내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향해 그럼 소가 어떻게 새끼를 베는지 아는 사람 한번 말해봐. 이렇게 말하고는 쭉 한 바퀴 휘둘러 보셨다. 이때 뒤쪽 줄에 서 있는 덩치가 크고 평소 별로 말도 없던 학생이 갑자기 앉은 채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순놈을 데리고 가서 앞놈한테 헐레를 붙입니다. 교실 안은 금방 키득거리는 소리로 가득 차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맞습니다 하고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걔도 헐레붙입니다 하고 키득거렸다. 이날 수업은 이렇게 와글거리는 중에 끝났지만 나는 이후로 이 일로 혼자둥이, 아비도 없이 태어난 아이란 뜻, 혼자둥이라는 엉뚱하고 부끄러운 별명이 생겨 국민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놀림을 받으며 동급생은 물론 동네 아이들과도 멀어져 외톨이로 지내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활발하고 많이 까불고 골목대장 노릇도 했던 성격이 이렇게 내성적, 비사교적인 성격으로 변질된 데는 그때의 그 사건이 많이 작용하였다고 본다. 머시기 니 어면은 혼자 머시기 니를 맹그렸제라고 아이들은 놀려댔던 것입니다. 남녀의 밤의 정사 같은 것을 꿈에도 짐작 못하였던 국민학교 4학년생이 어른들의 그런 밤의 이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나름대로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애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놀려대니 죽을 맛이었던 것입니다. 애들이 나를 보고 어머니 날 낳으시고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면 나는 내가 마치 은밀하게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시뻘개지고 가슴이 쿵당거리는
부끄러움 때문에 그들 곁을 얼른 피하려고 멀리 떨어져 도망치곤 했던 것입니다.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 훌륭한 효도씨 덕분에 나의 국민학교 후반기 학교 생활은 참으로 힘들고 얼룩지고 삐뚤어진 아픔으로 점철되었기에 잊을 수가 없다. 눈에 보이는 그 한 사실에만 고착되어 보고 생각하는 어린 사람들의 눈에는 이 글귀가 어머님 날 낳으시고라고 시작되어야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를 대가리적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 깃든 어른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직관하여 보면 아기를 직접 낳는 어머니의 낳음 이전에 아버지로부터의 낳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머리적 사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대가리는 어떤 생각이나 사실, 사물에 크게 가리워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욕할 때 쓰는 말이라면 머리는 멀리 전체 사실을 통달해서 함께 보는 사람의 두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살면서 대가리적 사고의 틀을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아닌 대가리로 살다 보니 인생살이에서 그 싸움은 끊일 줄 모릅니다. 작게는 또래들의 싸움에서부터 부부싸움, 적과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정보들은 대가리적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말 역시 싸움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싸움을 여러 번 반복하여 발음하여 보면 싸움 삶이라는 말로 들릴 것입니다. 상담은 이런 싸움을 무마하고 한 개인의 마음에서 야기되고 있는 긍정적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과 부정적 자기 자신에 대한 기억들의 충돌, 갈등을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인간 내면적인 마음의 싸움은 죽는 날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 바깥 세상으로 파급되어 나가면 미움, 시기, 질투, 살인으로 이어지고 크게는 전쟁이라는 문명의 충돌로 치닫는 것이 세상의 실태입니다. 하여 모든 상담의 궁극적, 근원적인 뿌리인 이 마음의 내면적 세계에서 야기되고 있는 분열과 갈등과 충돌, 싸움을 어떻게 평화로운 상태로 이끌어 나올 것인가가 상담의 궁극적 과제인 것입니다.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은 외부인 세상이 인간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기억된 정보일 뿐입니다.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등록 기간은 1년 과정으로서 1학기는 3월과 4월에 등록을 받고 2학기는 8월과 9월 사이에 등록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